여러분 혹시 고사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고사리를 너무 좋아해서 고사리 나물 볶음은 물론이고 제주도에 놀러 갈 때면 꼭 고사리 육개장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몸에 좋은 장수식품입니다. 고사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배변 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고사리는 간에도 좋은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철분 역시 듬뿍 포함되어 있어 뼈를 강화하고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하죠. 고사리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음식이고 적은 칼로리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고사리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고사리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고사리는 저지방, 고섬유질 식품으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소화에 도움을 주는 반면 튀김류는 높은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지방 식품인 고사리는 튀김류와 함께 먹으면 지방 섭취가 과도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죠. 또한 고사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지만 튀김류의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추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튀김류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트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가능한 튀긴 음식을 피하시고 특히 고사리와 함께 먹는 것은 더욱 더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문어입니다. 고사리와 문어는 소화에 좋지 않은 대표적인 나쁜 궁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고사리가 다이어트에 매우 좋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칼로리가 100g당 30칼로리밖에 되지 않는 저열량 식품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사리의 식이섬유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장활동을 도와 변비를 해결하니 체내의 노폐물까지 완벽 제거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고사리에는 고품질 단백질인 필수 아미노산이 가득하답니다. 그런데 문어도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문어 자체가 단단하니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고사리도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에 소화 시간이 매우 길다 보니 위장이 약한 분들께는 이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음식을 가득 드시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 지나치게 소화가 어려우면 장에서 탈이 나게 됩니다. 만성 소화불량은 물론이고 장에서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소화에 유리한 음식 궁합을 골라 부드럽게 조리해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고사리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메밀입니다. 고사리와 메밀을 함께 전으로 드시기도 하고 메밀 가루를 넣고 푹 끓여서 고사리 육개장을 끓여 드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고사리와 메밀은 맛의 궁합은 좋지만 건강에는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고사리는 성질이 차가워서 뿌리까지 말려 약으로 처방하기도 했는데요. 불면증 해소와 스트레스로 뜨거워진 머리의 두통 및 화병 치료에도 참 좋습니다. 또 고사리의 차가운 성질이 혈관 속 화끈거리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독소를 빼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메밀 또한 열을 내리는 대표적인 차가운 음식으로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위장에 크게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차가운 성질의 메밀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드셔서 각각의 건강 효능을 모두 챙겨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고사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고사리는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데 제일인 최고의 장수식품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고사리에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 자체를 활성화시켜주는 핵심 성분인 기능성 타당류와 산성 타당류가 모두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리를 드시면 그 어떤 질환에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고사리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니 면역력을 높이는데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늘과 고사리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각기병을 발생시키고 온몸 근육에 힘을 풀어버릴 수 있는데요. 고사리를 삶고 쌀뜨물에 담가 해결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비타민 분해 요소는 열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을 그 이상 한가득 부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마늘은 비타민 B1이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고사리가 분해하는 비타민 B1 그 이상이 마늘에 들어있으니 전혀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훌륭한 마늘을 고사리와 함께 드시면 고사리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답니다. 근육과 신경을 활성화하고 피로 회복은 물론 근육통까지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고사리 나물과 고사리국을 끓이실 때 다진 마늘과 함께 요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도 문어처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이 있지만 돼지고기에는 지방도 함께 있습니다. 지방은 무조건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렇게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비축하기에 꼭 드셔야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이유도 사실 고기를 드시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에너지와 비타민, 무기질을 꼭 챙겨 드셔야만 오래오래 젊고 건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고사리와 돼지고기는 참 훌륭한 궁합입니다. 국내 고사리 생산량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제주도에서는 흑돼지와 고사리를 함께 먹는 요리가 최고의 별미인데요.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제일인 비타민 B1이 가득하고 고사리의 부족한 무기질을 완벽히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없는 비타민C가 고사리에 가득하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최고의 궁합이랍니다. 또 고사리에는 칼륨이 가득하니 혈관 속 나트륨과 콜레스테롤 제거에 좋은데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콜레스테롤과 소금기를 제거해주니 더더욱 좋습니다. 고사리와 최고의 궁합 세 번째는 들깨입니다. 고사리 해장국에 들깨가루를 넣어 고소하게 드시면 참 좋은데요. 이 궁합은 특히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고사리에 가득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니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사리 속 기적의 성분 프테로신이 뇌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프테로신은 뇌 질환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뇌의 기능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뇌세포를 새롭게 재생하기도 한답니다. 놀랍게도 치매는 물론이고 관절염과 연골 재생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고사리의 프테로신이 뇌세포를 재생하려면 그 재료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있어야 하는데 놀랍게도 들깨 속 불포화 지방산 리놀레산이 바로 뇌신경과 뇌세포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따라서 뇌세포 재생이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뤄지는 것이죠. 뇌혈관에 신선하고 영양 가득한 혈액을 빨리빨리 공급하니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올리고 건망증과 치매 예방에 최고입니다. 게다가 고사리를 들깨와 함께 드시면
프테로신을 활성화해서 탈모를 막고 풍성한 머리카락과 젊고 건강한 피부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또 고사리와 들깨 특유의 고소한 맛 역시 좋은 궁합을 보이니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정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과 부추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3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까지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근육에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착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콩과 두부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 그리고 간장도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황화알릴이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그리고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살짝 곁들이셔서 맛과 해독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옥수수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서 쪄주셨던 옥수수를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방학 되면 시골에 내려가 옥수수와 식혜를 배부르게 먹고 낮잠을 솔솔 자던 때가 지금도 그립습니다. 톡톡 터지고 쫀득쫀득한 식감, 그리고 달짝지근한 맛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자 여름철 최고의 간식인 옥수수. 아마 한국인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옥수수는 알갱이는 물론 수염부터 속대까지 각종 무기질과 식이섬유, 미네랄 등의 영양이 풍부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의 풍부한 비타민 B는 무더운 여름철, 무거워지고 나른해진 몸에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옥수수가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라는 것입니다. 즉, 옥수수만 잘 먹어도 암과 치매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옥수수의 올바른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냄비에 찌거나 삶은 옥수수입니다. 혹시 뜻밖이라 놀라셨나요? 옥수수에는 암과 치매를 유발하는 독소물질을 제거해주는 강력한 성분인 페룰라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독소물질은 세포의 산화를 유도하여 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각종 암과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알츠하이머 같은 노인성 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페룰라산 성분은 바로 이러한 원인 독소물질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효능 때문에 페룰라산 성분이 건강식품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천연 항암제이자 치매 방지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페룰라산 성분은 고온이 가해져야 활성화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과 항암 성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섭씨 115도에서 10분간 조리할 경우 페룰라산의 양이 240% 증가했고 25분간 조리하였을 때는 550%, 그리고 50분간 조리했을 때는 그 양이 무려 90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고온에서 오래 조리할수록 옥수수의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의 양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옥수수는 115도 이상으로 쪄야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페룰라산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방법으로는 냄비나 솥에 물을 아무리 오래 끓여도 100도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수수를 어떻게 조리하면 될까요? 바로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압력솥은 일반 냄비나 솥과는 다르게 수증기 압력을 높여서 물을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하도록 만든 조리기구인데요. 따라서 압력솥은 내부 압력으로 인해 물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를 삶을 때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오래 삶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항암 효과와 함께 치매 예방까지 해주는 옥수수를 압력솥에 조리하시면 중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잊지 마시고 압력솥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압력솥에 너무 오래 뜸을 들이면 옥수수 알갱이가 터질 수 있으니 다 삶아졌다면 빨리 꺼내어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옥수수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조개입니다. 여름철 조개를 먹고 바로 옥수수를 먹는다면 식중독은 물론이고 간 건강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이는 소화가 느린 옥수수와 조개의 독성이 만나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독성물질과 유해균은 몸 밖으로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산란기는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이 시기 조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에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모시조개나 바지락, 굴 등에서 베네루핀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고농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관리원에 따르면 독성물질인 베네루핀은 복통이나 구토 증상을 유발하고 섭취량이 많을 경우 황달, 간장비대 등으로 간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의식혼탁, 토열, 혈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세균 번식이 빠르고 음식도 쉽게 상할 수 있어 그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조개는 고온에서 팔팔 끓이면 세균과 독소가 파괴되니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분들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고온에서도 제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철에 조개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나 옥수수와 함께 드시는 것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수수를 잘못 섭취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옥수수는 뱃살 빼기에 좋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옥수수를 하루에 한 개씩 먹게 되면
내장 지방이 싹 빠지게 된다고 생각해 옥수수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 베티스 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생옥수수 한 개에는 약 10g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고 찐 옥수수의 칼로리는 100g당 132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미국인 약 1100명을 대상으로 식단이나 생활 방식, 그리고 피하 및 내장 지방의 연관성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복부 지방 감소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옥수수가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 섭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부 지방 감소와 옥수수 섭취의 연관성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음의 기운이 강한 식품으로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옥수수를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거나 자주 또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옥수수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찐 옥수수의 혈당 지수는 73.4로 옥수수는 고혈당 지수 식품에 속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찐 옥수수는 간식으로 하루에 한두 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한 개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식사 후 후식으로 옥수수를 바로 섭취할 경우 급격히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옥수수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옥수수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옥수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우리 몸의 대사 기능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과 트리토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로 우리 몸이 영양소로부터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화학작용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특히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일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옥수수만 드실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니아신 결핍으로 홍반병이라는 펠라그라병에 걸릴 수 있고 피부염, 변비, 위점막, 염증 피로, 불면증, 우울증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수수는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나이아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달걀 등이 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우유입니다. 사실 우유는 나이아신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우유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유는 나이아신으로 전환되는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옥수수의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나이아신은 물론이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 합성까지 도와 불면증과 우울증 해소에 좋은 트립토판까지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유 속의 유청과 카제인은 음식의 혈당을 조절해 주어 옥수수의 높은 혈당을 낮춰주는 효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의 라이신은 우유 속 칼슘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우유와 옥수수는 부족한 영양소를 서로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줌으로써 영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으니 궁합이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옥수수와 우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옥수수와 최고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위장을 보호하여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가진 대단한 채소인데요. 특히 양배추의 푸른 잎에 많이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혈액 속에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는데도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주인공인 옥수수도 독소 물질을 제거하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항암 성분인 페룰라산이 풍부할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를 함께 섭취하면 천연 항암제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를 같이 먹는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수록 숨이 가쁘고 쉽게 피곤해지며 가끔은 현기증까지 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걱정이신 분들에게 옥수수와 양배추 섭취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수수의 씨눈까지 꼭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씨눈에는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이 좁아져 굳어가는 경화까지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옥수수 씨눈에는 토코페롤 성분까지 풍부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건조해지는 피부 건조증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와 옥수수 섭취 시 옥수수 씨눈까지 꼭 함께 드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고사리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